안녕하세요. 대치진로진흥연구소의 팀장으로 있는 손현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잠시 여러분들에게 그 2017학년도의 대입의 이해와 합격 전략과 관련해서 특히 수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개 자녀들이 수시형에 해당되는지 또 정시형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수시를 선택할 때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해야 될지 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학생들이 개학을 합니다. 개학을 하고 나면 개학하자마자부터 일단 수능 원서를 쓰게 됩니다. 수능 원서를 쓰게 되면 거기서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이후로는 사탐 과목과 과탐 과목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탐 과목과 과탐 과목을 잘 선택을 해서 본인이 수능에서 가장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9월 모의고사가 9월 1일 날 시행이 됩니다. 9월 1일 날 모의고사가 시행이 되면 성적표는 9월 말이나 돼야 나올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채점을 하게 되면 그러면 본인의 점수들 그리고 또 각종 입시 사이트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 자신의 위치를 대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수능의 점수를 갖다가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성적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승형의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무작정 9월 달의 점수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9월 점수가 수능 점수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수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점수를 바탕으로 수시와 정시를 갖다가 써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 점수, 즉 9월달 모의고사 점수를 토대로 수시에서 어느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될지를 갖다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점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그 기준점을 갖다가 잘 설정을 해야 그래야 수시 원서에서 낭패를 당하지 않지. 만약에 그 점수를 갖다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설정했을 경우에는 수시에서 합격을 했어도 기쁜 일이 아닌 납치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수능 점수가 워낙 안 좋게 나와서 좋게 나왔을 것을 대비해서 수시 원서 접수를 했을 경우에 수시 원서가 6장이 모두 쓸모가 없는 카드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준점을 놓고 상단과 하단 두 개를 갖다가 동시에 잡아가는 방향으로 입시 전략을 짜게 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형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내신 성적 등급이 그래도 2등급 이내 정도가 나왔을 때 그때 수시에 좀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능 예상 성적이 국영수 합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20점보다 더 많이 깎이는 학생의 경우에는 수시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논술 준비가 잘 되어 있거나 글씨를 깨끗하게 잘 쓰는 그런 학생들의 경우 수시에서 논술 준비를 갖다가 조금 더 해볼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시형이라고 본다면 평소에 내신 관리가 잘 안 된 경우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수시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시로 몰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정시에서 수능을 갖다가 상대적으로 좀 잘 봐갖고 오면 의외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예상 성적이 국영수 합으로 마이너스 20점 이내. 그러니까 뭐 국어가 90점, 영어가 90점, 수학이 100점 이런 점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시에서 서울 안에 있는 학교들을 갖다가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점수가 나왔을 때 이건 물론 문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과의 경우에는 국영수에다가 과탐까지 다 더해서요. 그래서 합이 한 50점 정도, 마이너스 50점 이내 정도가 될 경우에는 정시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을 경우, 이 경우에도 정시형이라고 봐야지 되는데요. 결국 정시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시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수시에서 갈 수 있는 학교보다 오히려 수능 점수가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정시형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시를 선택할 때 기준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과의 경우에 정시 예상 합격선은 대체로 지금 최근에 나오는 난이도 정도를 볼 때 서울대는 국영수 합이 마이너스 4점 이내일 경우에 서울대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작년에도 마이너스 10점 정도까지도 합격도 하고 또 지원도 충분히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준선으로 잡을 때는 이 정도를 잡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가 수학을 만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대의 경우는 수학을 갖다가 4분의 5를 곱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점수를 갖다가 수학은 만점을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세대 고려대의 경우에는 대체로 국영수 합이 마이너스 7점 이내인 경우, 이 경우에는 연세대 고려대의 문과학과들의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도 국영수 합이 마이너스 10점 이내, 어떻게 보면 성균관대가 고려대하고 연세대 이쪽을 갖다가 많이 따라 붙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국영수 합이 마이너스 10점 이내 정도가 되면 정시에서 성균관대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점수들은 가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수를 꼭 맞춰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선으로 이 정도를 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강대와 경희대, 이화여대의 경우 서강대는 물론 점수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와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7점 정도, 그리고 서울교대의 경우에 마이너스 16점, 그리고 마이너스 25점이 넘어가면 국영수 합입니다. 그러면 서울 밖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여전히 점수들은 다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과의 경우에는 의대와 서울대 수학교육과 그리고 서울대 화생공, 이렇게 이 정도의 학과들이 국영수 과탐까지 다 포함해서 마이너스 15점 이내일 때 한 바퀴가 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타 서울대 이과 계열이나 연고대 이과 계열이 국영수 과가 보통 마이너스 25점 이내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고려대와 한양대, 성균관대, 고려대 중에서도 좀 낮은 과들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이과 쪽이 폭이 좀 넓은 편이라서 이렇게 분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과 쪽은 국영수 과가 마이너스 30점에서 35점 이내 정도의 경우에 정시에서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점 이하일 경우, 이 경우에는 서울권 지원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서울 밖으로 지원할 것을 검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시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은 정시 예상 점수가 정확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시에서의 예상 점수가 만약에 어긋날 경우에는 기준선으로 잡은 것이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시에 대한 예상 점수가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시 예상 점수가 정확하지 않을 때에는 기준선을 갖다가 몇 개 정도를 잡아서, 그래서 좀 분산해서 분포를 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시를 지원할 때에는 쓰는 곳 한 군데만 합격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써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수시에서 이제 좀 높은 학교들도 쓰고요, 그리고 낮은 학교들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낮은 학교들을 쓰면서 설마 여기 한 군데만 붙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원을 했는데, 근데 덜렁 거기 한 군데만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납치의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 지원할 적에 낮은 곳을 쓰는 경우에 그때 그 부분을 갖다가 상당히 좀 고려를 많이 해서, 그래서 만약에 수시 지원을 할 때 낮은 학교들을 쓸 때는 정시 수능 이후에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지, 즉 무슨 말씀이냐면 수능 이후에 면접이나 아니면 논술이나 이런 식으로 전형 절차가 남아 있어서요, 응시를 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불합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수 여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재수를 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수는 떨어진 학생이 한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결국 그 재수 자체를 갖다가 절대 감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올해 좀 손실이 있더라도 낮은 학교들을 갖다가 안전하게 지원을 해서 꼭 합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카드를 갖다가 만들어 놓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재수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 그 학생의 태도가 어떤지 그걸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상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특정 전형을 말씀드려서 좀 안 됐는데,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이것은 상당히 좀 주의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의 경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수능 전 전형에 너무 많이 지원을 할 경우에는 수능 준비 자체가 소홀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의 경우에 의외로 최저 요건을 맞추지 못해서 불합격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 수시에서 승부를 보더라도 수능 준비를 갖다가 어느 정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격 가능성을 완전히 예측하기 좀 어려운 전형입니다. 수시 자체가 정성평가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그건 결국 교수님들이 또는 입학사정관님들이 보시고서 당신들이 마음에 드는 학생을 뽑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누가 붙을 수 있고 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예측은 사실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전형에 대한 컨설팅을 할 때에는 항상 그 정시 기준으로 보아서요. 그래서 정시보다 높은 데에 쓸지 낮은 데에 쓸지, 또 낮은 데에 쓸 때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조언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